자, 실외 이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 시간에 한 내용을 한번 보고 가야 되겠어요. 실내 이동 로봇. 주정의가 실외 이동 로봇이란 배송 등을 위해서 자율주행, 원격 제어를 포함합니다.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이 실외 이동 로봇의 기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자면은 실외 이동 로봇이란 배송 등을 위해서 자율주행, 원격 제어를 포함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 중 뭡니까? 운행 안전 기준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 실내 이동 로봇이라고 합니다. 자, 실외 이동 로봇이 보도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원격 제어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건조물을 손괴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사상 죽거나 다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인적 사고 여러분들 물적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만은 이번 달에 사람을 박스로 인식한 로봇 40대 직원이 압착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농산물 박스를 옮기는 로봇이 사람을 박스로 인식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이와는 여러분들 결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실내 이동 로봇도 이런 인적, 물적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책임보험 들어야 되겠죠. 우리 운전자에게도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 이동 로봇도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가입하여야 한다가 맞겠죠. 지능형 로봇법 40조의 4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 등 가입 의무. 로봇법 40조의 4에 보면은 안전 인정을 받은 실내 이동 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2조 제10호가 여러분들 보도의 정의입니다. 나와 있네요. 보도 등에서 운행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 이하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쉬는 시간에 날개 부분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그야말로 여러분들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급차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너무너무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근래 2021년 제주, 2023년 전북, 세종시에서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진아쌤이랑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도로교통법에 긴급차가 3개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긴급차 3개가 있습니다. 소구혈입니다.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긴급자동차의 종류가 너무 많죠. 경찰차, 국군차, 제수, 호송차, 국내 요인경호차, 전기전신, 가스차, 도로관리차, 긴급부품차 등등등 모든 긴급차의 내용을 여러분들 도로교통법에 다 못 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긴급자동차의 종류는 좀 디테일한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여러분들 모든 긴급차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은 아주 큰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디테일한 긴급자동차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에 모든 긴급자동차의 정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긴급차의 종류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긴급차 1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경찰차, 국군차 등 부대에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수사기관 자동차, 호송경비차, 국내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 국가나 공공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공무란 단어가 없으면 여러분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 2가 있는데 전 국민 여러분들 우편관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차도 긴급차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허락받으면 시도경찰청장, 시도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비로소 긴급차가 되는 게 대한민국에 딱 6가지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뭔데? 전 국민 우편관리입니다. 전 곱하기 3이다, 그죠?
전기, 전신, 전파감 시험 문제. 민방위 차입니다. 긴급 우편물 차입니다. 도로관리 차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 국민 우편관리는 긴급차가 될 수 있어. 하지만 누구에게 지정,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되는데 시도청장 지정 긴급차는 뭐밖에 없다? 전 국민 우편관리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소구혈이 있고 나머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정한 긴급차가 있고 우리 국민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긴급자동차로 여러분들 간주되는 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상자 운반 중인 자동차, 혈액 운송 중인 자동차, 이거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시도청장 지정도 아닙니다만은 우리 국민이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여러분들 긴급차로 인정해 줍니다. 제가 흔히 드는 예로 제가 개인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 아주 출산에 임급한 임산부가 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뭡니까? 전조등과 비상 깜빡이를 켜서 긴급 자동차임을 알리고 여러분들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여타 운전자들은 이 차를 여러분들 긴급차로 인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구혈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차 같은 경우에는 긴급차는 소정의 사이렌과 여러분들 경광등을 울려야 됩니다. 하지만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차 같은 경우에는 사이렌과 여러분들 경광등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 택시에 여러분들 사이렌 경광등이 있습니까? 없죠. 이런 긴급차로 간주되는 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위급하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전조등이나 비상표시등을 켜서 긴급한 차량임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긴급차가 나왔기 때문에 제7장 교통안전교육할 때 한 번 더 별표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왕 긴급차가 나온 김에 머리에 넣고 갑시다. 긴급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긴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2의 안전교육 받아야 됩니다. 신규교육 3시간, 3년마다 2시간의 안전교육 받아야 됩니다. 누구가? 소구혈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차는 2의 긴급차 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긴급차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과태료가 8만 원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자동차는 긴급차 교통안전교육 332 여러분들 교육받을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만 머리에 팍 넣고 갑시다. 9페이지 봅시다. 긴급자동차 일단 별표하시고요. 1번, 2번, 3번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딱 묶어 놓으시고 요거는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했고 아래 긴급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날개 보시면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긴급차는 소구혈이며 나머지 긴급자동차의 종류는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까지 줄을 딱 끊으시고 위에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한 차라고 쉬는 시간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하 4번부터 8번까지, 이하 1번부터 6번까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명시된 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에 경찰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023년 세종시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죠. 경찰차 중 일반 행정 업무에 사용되는 경찰차, 긴급자동차의 종류라고 할 수 없습니다. 2번 볼까요? 국군 자동차 등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되는 데가 아니고 유도하는 데 내모하세요. 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그 다음 6, 수사기관 자동차. 7번의 세 번째 줄에 교도소 등에서 호송 경비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8번 별표하시고요. 국내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 수행에 공무 네모하시고 공공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기출변형 OX 보시면은 국내 요인 경호에 대한 여러분들 공무란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긴급 자동차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X가 되겠고. 밑에 여러분들이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해서 시도청장 지정 긴급차
밑에다가 여러분들 전 국민 우편관리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딱 6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에 줄 거 봅시다. 전기사업, 가스 등 밑에 줄에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 동그라미 하시고 2번에 줄 거 봅시다. 민방위 업무 수행하는 기관에서 사용되는 자동차. 민 동그라미 하시고 3번에 도로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관리 동그라미 하시고 4번에 전신, 전화,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 동그라미 하시고 5번에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우편 동그라미 하시고 6번에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 동그라미 하시고 전 국민 우편관리, 전 곱하기 3 우편관리는 뭐 시도청장 지정긴급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차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10페이지 상단에 봅시다.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자동차. 이 간주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긴급차 안전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1번에 경찰용 긴급자동차에서 유도되고 있는 차. 유도하는 게 아니고 유도되고 있는 차. 2번에 국군 등의 긴급자동차에서 유도되고 있는 국군 등의 자동차. 3번째,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 수혈을 위한 혈액 운송 중인 자동차는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긴급자동차로 인정하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별표 엄청나게 하시고 특히 이 어린이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부하신 분 중에 2024년 대비해서 교육청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99.999%입니다.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면접관이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반드시 질문할 것입니다.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는 13세 미만입니다. 적고 볼까요? 13세 미만을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한정면허가 뭡니까? 한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한정면허 하는 것은 여러분들 관할시나 군청에서 발급하는 겁니다. 자, 한정면허가 뭐냐? 수익성이 없어요. 돈 못 법니다. 하지만 수요가 있긴 있습니다. 일정한 사람만 해. 일정한 사람만 몰아. 일정한 사람만, 어린이만 몰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못 타. 일정한 기간만 운전해. 쉽게 말해서 공항 리무진 같은 경우에 그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공항 리무진 운전할 필요 없죠. 수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특별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한정면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하면은 저의 기본 이론 들으면은 이런 얘기가 오죠. 진아쌤 꿈에 오늘 진아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꿈에 제가 몇 번 나타날 거예요.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나왔다. 제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묻잖아요. 여러분들 1, 2, 3, 4 얘기하고 다시 주무셔야 됩니다. 버떡 눈물 깰 거예요.